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욕하는 이자들의 속마음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의 컴플렉스를 투영한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댓글 읽어보겠는데요. 매매혼 세력의 최강은 한국 유자들이 맞습니다. 사랑도 없이 조건만 더럽게 많이 따지고 돈 많은 바보 같은 남자 하나 잡아서 평생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랬으면 편하게 살고 희생해준 남자들에게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주 종롱 취급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매혼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섹스리스 전 세계 1위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교차로 확인되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산후조리원이 한국에만 있잖아요. 왜 한국에만 있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10년 정도 뒤로부터 급증했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긴 늘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오래된 문화는 아니에요. 한 15년 안 되죠.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그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왜 우리나라만 산후조리원이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왜 이렇게 출산 후에 우울감을 느끼는 산모가 많냐. 이게 저는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섹스리스 1위랑. 즉 뭐냐. 매매혼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하는 여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와 좀 관련된 사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촉카페,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다들 남편 사랑해서 사시나요? 제목이고요. 저는 사랑이란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혼해야지. 근데 일단 변명부터 일단 깔고 갑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엄마의 개념 상실한 언행과 행동으로 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것 같더니 결국은 자기 엄마 편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뢰와 애정이 사라졌고 몇 번 싸운 후 시엄마 안 보고 살고 있어요. 남편 탓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나쁜 여자가 아니다. 남편이 나쁜 놈이다. 요렇게 이제 까는 거예요. 요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죠. 일단. 자, 일단 깔고 들어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니 ATM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해서 살아왔고요. 여자 문제나 술 문제는 없거든요. 아니, 이혼해야죠. 사랑이 감정이 전혀 없는데 이혼해야 되는데 일단 성능 좋은 ATM기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이거 정말 기생충 마인드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성이 앞서는 편인데 죽기 전에 애 한 명은 낳고 살아야지 하는 마인드라서 꼭 낳을 필요 없는데 애 입장에서는 직업 좋고 돈 잘 버는 아빠 있는 게 낫겠지 해서 이혼하고 싶어도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거 비겁한 변명이죠. 애를 위한 걸까요? 애 입장에서 직업 좋고 돈 잘 버는 아빠? 아니죠. 본인이 성능 좋은 ATM기를 계속적으로 이 사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애라는 인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기라는 인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또 남탓하는 거죠. 남탓. 본인이 기생충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도 숙주한테 어느 정도 거래관계는 유지되려고 하면 아기가 필요한 거죠. 정말 마인드 안 좋네요, 이분.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우울하고 억울한 거예요. 사랑도 전혀 없는 남자애한테 능력 있는 아빠 만들어준다고, 아따 대단한 엄마 나셨다. 능력 있는 아빠 만들어준다고 제 감정을 다 희생하며 여기까지 온 게 갑자기 너무 눈물 나고 서러워서 희생했대요. 아니, ATM기 때문에 그냥 돈 보고 그냥 살자. 사랑 없더라도 돈 보고 혼인관계 유지한 거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본인은 애를 위해서 능력 있는 아빠를 만들어준다고 나는 희생했대요. 이게 희생이에요? 변명이죠, 변명. 억울하고 우울하대요. 눈물 나고 서럽대. 이혼해야죠. 그냥 애 지우고 이혼하세요. 이 글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출산 안 했을 것 같은데 애 지우고 이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이를 왜 낳아요? 본인이 성능 좋은 ATM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비겁하게 이해합니다. 다들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남편이 너무 좋고 그래서 같이 사시는지,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애 생기니 낳고 애정 크게 없어도 같이 사는 건지, 저만 이렇게 불행한 건지라는 글입니다. 보통 보면 사랑 식기 전에 애가 생기죠. 이제 애가 낳은 이후에 결국은 뭔가 둘 사이가 틀어지지만 애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사는 케이스가 대부분의 케이스죠. 근데 이 경우가 정말 나쁜 케이스인 게 뭐냐면, 이미 본인은 사랑의 감정이 없대요. 없는 상태에서 남자의 돈은 필요하니까 그냥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아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원대로 했는데 막 본인이 막 엄청 억울한 거야.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자들이 물론 소수긴 하겠죠. 뭐 소수보다는 좀 많을 것 같고 저는 은근히 있다고 봐요. 유형이 좀 다를 뿐이지 본인이 엄청나게 희생한 것처럼 아이를 위해서 능력 있는 아빠를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실제로 꽤 있잖아요. 본인이죠. 애 때문에 그럴까요? 본인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인형을 한번 보시면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거는 2022년도 10월달 기사고요. 기사 제목은 출산 후 우울감 느끼는 산모가 가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근거는 뭐냐고 하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예요. 그래서 2018년도, 2021년도께 두 개 나오는데, 일단 왼쪽에 두 개 박스를 보면 왼쪽 거는 분만 후 산후 우울감 경험 비율입니다. 2018년도에는 50.3, 2021년도에는 52.6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매매혼, 즉 조건을 보는 결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우울위험군, 아마 여기가 제가 볼 때 문제인데 2018년도에는 33.9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무려 8.8%, 3년 만에 8.8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급증하는 거죠. 42.7까지 급증합니다. 이게 또 표본수가 적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매혼의 경향이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임, 우울증 상담이 3년 전보다 무려 40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난임 같은 경우야 어차피 좀 늦게 결혼하니까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울증 상담도 많이 늘었다. 사랑 없는 결혼이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분도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우울하고 눈물 나고 서럽고 막 그런 피해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후우울이라는 부분이 미국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미국은 지금 네티즌분 주장으로는 제가 주결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약 14.2%, 캐나다는 23%, 영국은 10%, 일본은 10%, 필리핀은 16.4%가 산후우울증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이 산후우울증 경험 비율이 낮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제가 요즘 집안일이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요즘 좀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자료를 한번,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일단 미국 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분 말씀처럼 지금 14.2, 그리고 8명당 1명, 가장 최근 거는 제가 보니까 2023년도 8월 7일 건데,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여성 8명당 1명 정도 비율로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밑에 자료예요. 이거는 좀 다른 표로인데 2021년도 거는 인종별로 아시아 7.4 제일 낮아요. 미국의 다인종이잖아요. 제일 낮고 히스패닉 11.5, 백인 11.7,
흑인 13.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낮죠. 우리나라는 산후 우울감 경험이 52.6, 위험군은 42.7인데 미국은 8명당 1명, 8명당 1명이면 12.5%예요. 가장 최근 거 자료로. 이 전건은 이분 말씀대로 14.2가 나오긴 해요. 왜 이럴까요?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조건만 보고. 사랑 없는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의 덱스리스입니다. 이거 2022년도 자료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가 2022년도에 나온 게 있고 2016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35.1이었어요.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40%로 1등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본이 1등이었습니다. 44.6. 근데 일본은 지금 40% 밑으로 내려왔어요. 일본은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죠. 일본도 과거 여자들이 조건 보고 남자를 많이 골랐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과거에 섹스리스가 이렇게 많이 높았던 거예요. 전 세계 1위였던 거야. 그런데 그 1위를 대한민국이 이제 역전한 거죠. 위대합니다. 위대해. 그런데 2016년도 자료에는 이게 나오는데요. 세계 평균의 섹스리스는 20%인데 미국을 보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봤을 때 결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부부 대상이잖아요. 섹스리스라는 게 이제 일반 연인 말고 부부들 대상으로 해서 섹스리스 비율이거든요. 이 조사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섹스리스가 적은 거죠. 압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 40%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1위거든요. 이게 다 저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만 지금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아이를 낳은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여자들은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좀 있잖아요. 뭐 본인 스스로한테도 셀프로 뭐 나에게 보상한다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거, 명품 사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아이의 남자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같은 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심리가 높지 않냐.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특유는 아니고 오히려 좀 심한 거죠. 남 따라하는 문화. 여자들의 비교질 문화.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답니다.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1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뭐 여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한국 여자들이 뭐 골반이 적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옆나라 일본, 중국은 산후조리원, 한국식 산후조리원 없죠. 그러니까 왜 유독 한국 여자들만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왜 한국에만 있는가? 이것도 다 결국은 뭐다? 사랑 없는 결혼, 조건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산후조리원 문화, 섹스리스 전 세계 1위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